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되니 그때 가서 군사력이 어떻다 경제력이 어떻다 해봤자 들을 나라가 아무도 없으니 지금 목을 쪼아서 관세를 때린다, 공갈과 협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막아놓지 않으면,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놓지 않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한 이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현지 상황이 어떨까 궁금해들 하실 것 같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엎치락뒤치락거리니까 도대체 미국 현지는 어떤 상황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고자,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을 제가 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헤드라인이 그죠? Stock slips as trade war escalat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무역 전쟁이 이렇게 격화될수록,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여기 블랙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블랙락 strikes deal to control two Panama po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내용입니다. 22억 8천만 달러로 샀다 그러나요? 예, 매입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wo titans battle for 크립토스 퓨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이 기사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최근에 제가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 떠나기 전에. 내일은 제가 캔자스시티의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가서 금도 한번 만져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화면은 별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저께죠. 미 하원의 합동연설 보셨죠? 그 전에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서 미 합동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강대국 경쟁과 세력 균형의 시대로의 역사적인 회귀를 의미한다. 멋진 신세계라기보다는 위험한 구세계로의 복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오늘 루비노 국무장관이 머리에 이마에 사순절 앞두고 죄로 이렇게 십자가 끈 모습으로 인터뷰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 어디 가나 재밌는 정치인들 많아요, 그죠? 하나의 트렌드인가 봅니다. 이런 게 세계에 정치하는 분들의 트렌드인가 본데, 정리를 한번 하죠. 뭐 그거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미국 정부는 일단 재정 문제, 그러니까 재정 적자 문제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면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브릭스든 누구든 미국의 경제력, 지도력에 심각한 도전을 해올 수 있으니 이 문제를 막겠다라고 하는 이슈를 헤드라인에 걸고, 트럼프도 상무부 장관도, 벤센트 상무부 장관도, 재무부 장관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앞면에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서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투자해서 우리 국내 미국의 새로운 경제력을 강화하고 위대하게 만들면은 그 또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DOE, DOG, DOGE, 효율부를 갖다가 칭찬을 막, 하원에서도 머스크 이렇게 세웠잖아요. 지금 해고를 많이 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재정적자의 축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자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신금융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이 과거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 $10를 가져가면 $10치 금을 바꿔주는 경제에서 $10를 들고 가면 한 2불 50에 해당하는 금을 바꿔주는 경제에서 이제는 금도 바꿔주지 않는 그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부여가 된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코로나 시대 때 막대한 재정적자의 방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2050년이 되기 전에 중국 경제에 의해서 GDP가 탈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기축통화는, 달러라고 하는 이 기축통화 지위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Make Great America Again, Make America Powerful Again, Make America Wealth Again, Make America Strong Again, 이런 뭐라고 이렇게 막 뻗들이는데, 실제로 해야 되는 말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60%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않으면 미국이 이렇게 돈을 찍어낸 것이 결국 종이 쪼가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이 상실되니 그때 가서 군사력이 어떻다, 경제력이 어떻다 해봤자 들을 나라가 아무도 없으니 지금 목을 조아서 관세를 때린다,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온갖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갈과 협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막아놓지 않으면, 미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놓지 않으면 얘들이 다 나중에 배신할 거야, 나를.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 정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2월 1일부터 하겠다 그래 놓고 4월 2일부터 한다 그러고, 그죠? 4월 1일은 만우절이라서 안 믿으니까 4월 2일부터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월가에서 주가가 풍덩풍덩 떨어지니까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CNBC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제가 경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워닝입니다. 무슨 워닝이냐? 정직하지 못하다. 미국의 경제적 위상은 자본시장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이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 미국 국민의 10%가 미국 주식의 82%를 소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들이 만들어가는 경제인데, 이 경제를 만약에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군사력 측면에서도 유럽의 EU의 국가들이, 28개 국가들이 국방비를 다 두들겨 합쳐도 미국 국방비에 못 미치듯이, 미국이 나토와 여러 국가에 기여하던 그 돈도 또 USAID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하원 연설에서 아주 장황하게 미국이 하는데 얼마 몇천만 달러 다 읽었잖아요. 얼마나 저는 창피스러웠어요. 왜냐? 그 다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쓰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해요. 왜? 자기들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달러화가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본위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환율 전쟁이다,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2050년 될 때까지 미국의 GDP가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순간에 미국 달러화는 틀림없이 기축통화 지위를 반납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작은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DOGE를 신설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동맹국들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맹외교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나토, 파리기구 협약, 한미 FTA, 나프타, USMCA, TPP 탈퇴 없던 걸로 하겠다. 전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앞에서 드린 말씀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들 나라 수입을 해주고 소비를 해주고,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 거 안 써? 왜 우리 거 안 사가지고 가? 이야기잖아요.
운동장에 기울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사지 마라 그랬습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물건이 이동을 하게 되고, 또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경쟁력이 없는 곳으로 힘이 실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본 원칙을 이제 미국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있어. 재정적자 문제로 너희들이 쓰고 있는 달러화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금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미국의 리더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야. Make America powerful again. Make America wealth again. Make America strong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동맹외교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세계의 미국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국내로 가져와라.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의 기술을 전부 미국이 안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골드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 500만 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는다 그랬죠. 75억인가요? 어이구, 영주권 값이 엄청나게 오르네요. 75억.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크매터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중후반까지 이 경제학에서 국제무역, 국제경제를 들은 학생들은 다국적 기업론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가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을 선진국들은 실은 개도국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환경 문제, 토양 오염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건 없건 하여튼 자국의 제조업 기술을 노동비가 올라가니까 해외로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GNP 개념이 상당히 한때 썼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부를 측정할 때 Gross National Product. 근데 지금은 GDP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미국의 IBM이 만약에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럼 미국의 GNP에는 들어가는데 GDP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GDP 지금 줄어들고 있고 경제 성장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수출 수입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너희들은 수입 안 해가고 우리한테 수출만 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다크매터 이론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인도에 있는 두퐁 화학회사는 다크매터잖아요. 미국계 회사인데 미국 GDP에 안 잡히잖아요. 그죠? 다크매터라고 하는 게 전체 물리학으로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보통 이 빛을 밤이 되면 빛을 내야 되는데 얘는 빛을 다 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껌껌한 그 자체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다크매터, 암흑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암흑물질이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하는 거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뭐로?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혼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월가의 주식시장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이 잠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 내일 시장 열릴 퓨처스 마켓은 다 오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합동연설 이후에 관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식 폭락, 그 다음날 반등, 그 다음에 또 폭락, 내일 또 반등. 이 톱니바퀴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현금, 금과 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현금을 가지고 금과 은을 살까, 주식을 살까, 채권을 살까, 부동산을 살까 결정할 수 있으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제가 2009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왜 2009년부터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 그러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을 때 중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2050년 중국몽이 실현되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공산화한 1949년 10월 1일 이 100년이 되는 해 2050년, 그러니까 101년이 되는 해죠.
2050년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랬고 2010년에 이미 일본을 뛰어넘어서 2위 경제 국가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면 이 현금을 가지고 금은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부동산 살 수 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 순위를 매기라 그러면 금과 은이 1순위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적자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위상이 지금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제일 안전한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금과 은이 안전한 자산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얘들이 움직이는 것과 수익률을 내는 그 비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주식과 채권 중에 어느 게 더 경제적 위기를 넘어가면서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이 시대를 치고 나갔을 때, 당연히 주식이 1990년 이후에 좌표를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치고 나가더라. 그럼 주식도 큰 돈을 이렇게 넣으시는 것보다 제가 10만 원씩 투자하시면 10년 뒤에 1년에 10만 원씩이면 7개, M7이니까 7개니까 70만 원이잖아요. 그럼 70만 원이면 84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럼 10년이면 8,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돈 아닙니까? 그죠? 그 1억 돈을 갖다가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10년 뒤에 얼마 돼 있을까? 보시면 1억 이상은 돼 있을 거다. 그게 금값, 은값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상향에 있을 것이다. 그게 미국의 주식 연구를 한, 그리고 제가 수백 개의 논문을 쓰면서 읽은 학회지의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런 평균치의 수익률이 플러스였다는 거, 10% 이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렵지만, 만약에 해외 채권, 몽골 채권, 브라질 채권, 신흥국 채권이 있다 하셔도 괜찮아요.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인, 부동산은 돈이 한번 들어가면 융통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받게 하는 거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때 제일 마지막에 놓는 게 부동산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비 맞고 바람 막으면 된다. 왜? 얘는 내가 돈 놓고 빼고 쓸 수 있는 그 순환 속도, 벨로시티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썩 추천해 드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성분으로 값싸게 만드는 아펜 성분의 물질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 퍼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과 멕시코와 캐나다가 하나의 공급 루트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거 제대로 너희들이 막지 않으면 관세 때리겠다. 그런데 한국은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많이 지금 몰들고 있다는 걱정 아닌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펜타닐 수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 우리한테도 관세를 때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또 이야기를 했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한국 조선에 미 군함 수리를 맡기겠다. 아마 건조도 맡길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전투기도 수리를 맡기겠다 이야기했잖아요. KF-21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엔진도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한 사업이라고. 1998년 이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 국가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10년, 20년 투자한 씨를 뿌려놓은 게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이게 없다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장관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요. 국민들에게 제발 10년, 20년 전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나오면 그분이 참 리더입니다. 그분이 시대의 영웅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펜타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화성 교수의 중미 관계, 무역과 외교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루즈벨트 대통령 할아버지가 청나라에 마약 팔아서 돈 번 사람이에요. 아편 팔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포브도 청나라에서 일하다가 미국으로 오면서 청나라 거상한테 받은 보너스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총 윈스턴 있죠? 담배 윈스턴 있죠? 다 중국에 담배 팔고 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
어떤 그런 감정을 갖고 있듯이 중국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미국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을까요? 그때는 청나라 만주족이었고 여기는 한족인데 글쎄요, 만주족 한족 차이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걸 제가 처음 쓴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경제전쟁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에 중국과 미국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축통화 문제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빨리 줄여야 되고 중국으로서는 빨리 경제 성장을 해서 미국의 GDP 규모를 중국이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19세기에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 GDP의 55%를 점하였던 것, 20세기에 미국이 전 세계 GDP의 60%를 점했던 것, 그리고 21세기에는 최소한의 미국과 중국이 서로가 양분할 수 있는 25%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목표다. 이거를 가만히 핵심으로 놓고 지금 관세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뛰었다 내렸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시장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날은 오르고 또 다른 소리에서 때리고 하는 거는 월가에서 트럼프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좀 제대로 좀 합시다. 경고적 메시지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CNBC 인터뷰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장난질이다. 나는 주식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럴 리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가 취적으로서 자기 주가가 엄청 뛰었다고 자기가 임기 1년 첫 임기 때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썩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만 시대가 시대니만큼 각자 도생의 시대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가가 하루아침에 출렁출렁거리를 보고 마음으로 또 출렁출렁거리시면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아서 우리 김아람 PD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절대 불안하실 필요 없고 제가 드린 말씀처럼 포트폴리오를 현금, 건강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갖고 있더래 현금을 가지고 내가 건강은 얼마 정도 그리고 주식은 M7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투자를 해 나가시면 10년 뒤에는 1억 원 투자했을 때 적어도 1억 원보다는 10% 수익은 더 나게 돼 있더라. 이게 주식시장의 하나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 통계로 시계열 분석 자료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M7 종목 중에서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참 고지식 하시고 착하다 그래야 되나요? 고지식 하신 분들 같아요. M7의 종목에 10만 원이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70만 원을 가지고 아니면 또 안 되는 분들은 50만 원 하셔도 되고 30만 원 하셔도 되고 그럼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사시고 70만 원 같으면 한 서너 종목은 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큰 돈 가지고 남 빌려서 은행에서 빌려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자는 좀 지양을 하시고 이렇게 불확실하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든지 간에 지금. 그죠? 결국은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지 않나요? 이런 세상에 누구를 대통령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요? 경제부총리를 믿고 투자를 하신다고요? 곽수종을 믿고 투자를 하신다고요?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트렌드, 추세, 변화, 이 숲을 읽어내는 것을 한번 독해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안할 때는 응원도 해드리고 걱정하지 마셔라 다독거리도 드리고 해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마스터에서 제가 암호화폐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자산이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사 형사건으로 압류된 것만 비축해 놔라라고 상무성에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게 페더럴 리저브가 간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고 달러화가 종이 쪼가기가 되면서 암호화폐마저도 이제는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 두 개만큼은 조금씩 사 모으셔도 저는 큰 지장이 없다. 뭐 3만 달러 하던 게 8만 달러, 9만 달러, 10만 달러 하다가 이제 8만 5천 원으로 떨어졌다. 15,000원 떨어졌으니 큰일 난 거 아니냐. 비트코인이 하루에 변동하는 그 가격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면 저도 이제 좀 자야 되겠습니다. 목소리도 많이 안 좋고, 첫 번째, 미국은 동맹 외교를 파기하는 것 같이 보인다. 미국은 관세 정책, 얘가 미국은 가는 거는 트럼프입니다.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을 자국 내에서 세우려고 한다. 이 모든 곳에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내서 달러가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중국이 2050년쯤 되면 미국의 GDP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화폐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누구랑 친해도 괜찮다? 푸틴이랑 친해도 괜찮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뇌전이 빠르신 분들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위안화 좀 사놔야 됩니까? 그러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안화를 지금 1달러에 7.2, 7.3 정도 하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안화가 기축통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학습 시간이나 이번에 강연 때 제가 좀 더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금과 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착착 보면은 그냥 가볍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스처나든지 이런 그 장관들도 그렇고 전부 다 경망스럽다 표현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경망스럽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의 그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진중하게 과학과 기술을 믿으시고 자본을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미국 돈이 너무 많이 인쇄가 되어서 풀려나가 있는 상태다. 이거 빨리 귀하게 만들지 않으면 미국 달러화는 종이 쪼가리가 된다. 언제? 2050년. 그때가 언제라고요? 중국이 공산화가 된 지 100년이, 101년이 되는 해다. 중국이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1년이거든요. 그래서 100년 된 게 2021년이잖아요. 예, 공산당 창당 100년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조업 강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미 그때 제조업 강국에 들어갔죠. 이런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나머지 이야기는 한국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